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018 사마이럴TV 경제학사 타마노이 방랑 1984년판 333페이지 제3절 산업경제학 1번의 산업연관론부터 보겠습니다. 사마이럴TV 실적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등록을 추천합니다. 1번의 산업연관론 산업연관론 투입산출 분석 혹은 레온티에프 체계의 등으로 불리고 이 창시자 바실리 레온티에프는 그 이름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레닌그라드 출신이다. 1925년 레닌그라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졸업론은 러시아 경제 규범에 대하여서 이미 나중에 산업연관 분석의 명화가 보인다고 한다. 한때 소련의 국가기획위원회인 고스플란 회사 일한 뒤 독일에 건너가 28년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때 남경의 중국 국민정부 경제공무를 지낸 후 미국으로 건너가 전미 경제연구소를 거쳐 31년 하버드에 재직하며 46년에 교수, 48년 이후에 하버드 대학 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내고 75년부터는 뉴욕 대학 교수로 있다. 레온티에프가 혼자서 1919년과 1929년 미국의 투입산출표 작성에 착수한 것은 31년이었는데 앞장에서 기술한 것처럼 그 기본적 성과는 이미 1936년 8월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의 Quantitative Input and Output Relations in the Econom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는데 당시는 거의 주목을 보지 못했다. 새로운 방법에 의한 레온티에프 분석의 경제 분석이 경제학자의 주의를 끌기 시작한 것은 그가 1940년에 앞에 논문을 포함해 쳐서 미국 경제의 구조, 1919년부터 1929년을 발간하면서부터이다. 특히 제2차 대전 후에 실업자 수의 측에서 그의 산업연관 분석에 의한 예측이 가장 잘 적중하고부터이다. 2차 대전 말기에 이르자 미국에서는 당시 널리 퍼져있던 경제정체론적 케인즈 해석에 있어서 대전 종료 후에는 또다시 대량의 실업자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과학적 예측이 나타났다. 특히 단순한 형의 소비함수의 상승 등을 기반으로 한 대부분의 예상들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보기 좋게 빗나갔지만 이것이 334페이지 전에 소비함수를 다듬기하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다. 투입 산출 분석에 대한 예측만은 실업의 예측에 대해서는 철강수에 대해서도 어느 무엇보다도 훨씬 높은 적용력을 보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이 분석은 이론과 실증 면에서 더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 단시 내에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산업연관론은 미국 경제의 구조에 금융분석의 경험적 적용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월라스의 일반금융 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레온티에프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확실히 그것도 투입산출 분석의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일반금융 이론이 재화의 가격과 수량, 특히 가격 현상의 해명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을 고찰의 출발점으로 하는 임시 분석인 것에 대해서 레온티에프의 체계는 동일 내지는 동질의 재화를 생산하는 제기업의 집합 제2 하나의 산업을 하나의 경제단위로 생산하여 각 경제사회에 구성하는 제부분이 각종 산업 간의 상호의존적 균형관계를 해명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는 이로부터 산업연관론의 부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키네의 경제표나 마르크스의 재생산 표식과 한 경제사회가 분할하는 제부분에서는 경제표나 재생산 표식보다 훨씬 많아지고 있으며 레온티에프의 최초의 1929년 미국의 투입산출표에서도 44분문이 나눠지고 있지만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연관론은 제 산업 간의 투입산출 관계의 해명을 통하여 한 나라의 경제활동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며 또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려 하는 점에서는 케인즈의 금융세속 분석과 유사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그 후의 이론의 발전이나
현실의 적용에 있어서 이 측면이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다. 단 케인즈의 소득 분석이 저축, 투자, 소비 등의 극히 소수의 집계량적인 변수와 최종 생산량만을 문제로 삼는 것에 비해서 산업연관론은 한 나라의 경제를 여러 부문 산업으로 나누어 그 산업 간의 거래되는 주요 생산물도 문제로 삼았다는 곧 언급하는 바와 같이 내용 TF의 당초 구성에는 산업연관론의 중간 생산물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케인즈의 소득 분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 좀 내용이 어렵네요. 하지만 그런데 산업연관론은 레온 TF의 당초 구성론은 즉 그의 1936년 논문이나 또 미국 경제육중 40년 초반에서는 노동을 포함하여 335페이지 한 나라의 경제의 모든 부분에 등장하는 경제 변수가 산출물, 생산물의 동시에 투입물, 생산 요소이기도 하다는 자기완결적 모델, 폐쇄 모델을 몇 년 간격으로 만들어 그것들의 대조비, 교회에 의해 경제구조의 장기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주안점이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 문제에 적용되도록 되어감에 따라 노동, 정보, 투자, 무역 등의 몇 개의 부분의 변수치가 외부로부터 주어지고 그런 의미에서의 밖으로 열린 모델 재구성되고 이와 관련하여 구중점적 용도로 장기의 구조 분석으로부터 주로 단기의 계획이나 예측으로 변화하였다. 미국이 1939년 투입 산출표를 덧붙인 52년판 미국 경제 구조중부 제2판 39년 미국 경제 구조를 다룬 제4권서는 이 개방 체계가 취급되고 있다. 이것이 전쟁 전후에 미국에서도 직접 간접의 계획화가 실행되었던 것의 반영이며 산업연관론은 케인즈의 소득 분석보다도 훨씬 속속들이 경제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던 까닭에 전후에는 각국에서 투입 산출표가 만들어졌고 일본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투입 산출표는 1951년의 것으로 1953년 가을 작업에 접수 약 3년에 들어 57년 3월에 공표되었다. 전후 일본에 있어서의 계략적인 경제학의 상황에 대해서는 장 끝에 물음표를 참고 전자기술의 발달로부터도 도움을 받아 단순한 실태 보동만이 아니라 각종 방면의 계획 예측에도 사용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게임이론. 게임이론이 경제학자의 관심을 끄게 된 것은 노인만과 몰겐슈테른의 본적 게임이론의 경제행동이 발간된 1984년 이후부터이다. 앞서 기술한 대로 게임이론에 관한 노인만의 선구적 수학 논문이 발표된 것은 28년이고 또 그 1년 전 27년 보렐이 특수한 사례에 대하여 유사한 이론을 제시하였지만 당시에는 거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는 것이다. 336페이지 게임이론의 창시자 노인만은 1903년 12월 부다페스트 스테어나 57년 2월 암으로 사망한 본세계 최대의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 부다페스트의 쥐리 대학에서 공부했고 독일의 수학자로서 철학적 식견도 있고 수학 기초론에도 강한 관심을 보인 화의 영향을 받아 베를린 대학 강사를 거쳐 30년 나치스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하여 순수 수학의 다각면에서 많은 업소가 되어 노임만은 수학의 응용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물리학이나 천문학뿐만 아니라 사회학에도 강한 흥미를 보인 바 게임이론도 그 응용론에 대한 강한 관심을 솟아낸다. 이러한 수학의 응용론에 대한 노임만의 강한 관심은 근세기에 들어 점점 추상적인 수학을 빈혈증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게임이론에 있어서 노임만의 협력자 몰겐슈테르는 1902년 실레지아 태생의 미인학파 이론 경제학자로서 오늘날 일본에서 제1차 대전 후에 근대 경제학의 방법론을 제공한 것으로 종종 이야기되는 논리 실증주의의 직접적, 자각적 영향을 받은 몇 사람 중에 하나이다. 1939년 나치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해에 미국으로 망명하여 프리스턴 대학에 자리를 잡았다. 게임 이론의 기본적인 생각은 사회에 있어 인간의 경제관계라는 것은 마치 게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당사자들의 한편으로는
획득물을 최대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서로 싸운다는 인식이다. 특히 과점적 상황이 지배적으로 되고 각각의 경제 주체가 얼마가 눈에 띄는 형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다른 시장에 주는 영향력을 자극하여 행동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경제 사회는 각 경제 주체의 의식결정이 다른 주체로부터 독립하게 되어 완전 경제를 가정한 일반 균형 이론이 상징하는 것처럼 각자의 자유로운 등을 저절로 사회의 조화를 이끈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의 경제 상황인데 그런 경제 사회의 실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최저임을 하는가라는 물음이 게임 이론의 출발점이었어. 이른바 337페이지. 이 이론은 일반 균형 이론 비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구성도 왈라스의 일반 균형 이론의 흡수한 경제 주체로 이루어진 완전 경쟁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독점을 특수사례 취급하는 데 대해서 이른바 근대 경제학의 뛰어난 성과 끌어모의 부의 이론이 수학적 원리에 관한 연구의 전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소수인 경우 출발하여 차츰 당사자의 수를 늘려가며 최근에는 극한 사례로서 완전 경쟁이 된다는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게임 이론은 종래의 경제학이 대체로 미적분이나 미분방의 비등의 고전적 해석학을 원론했던 것에 비해서 위상수학을 원용하여 그 자체로는 다분 추상적인 수학 이론으로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뉴만과 몰겐슈테르는 공자가 발간되었던 당초에는 복점이나 과점 현상의 해명이 크게 강화했으며 경제학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것으로 환영받았다. 그렇지만 당초의 그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추측통계학이나 조사연구 분야에서 큰 영향을 주었고 또한 수학면에서도 연구도 진전되었지만 과정 등의 경제 현상을 받아 유효하게 해명하는 경제이론으로서의 공헌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여 이 면에서의 평가는 아직 장래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 현 상태이다. 1984년에는 이랬는데요. 그 이후에 게임 이론은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하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